만약에 그렇게 조직이 분리되어 있을 때 이쪽에서도 거기에 그에 걸맞는 뭐 중수청장부터 시작해서 뭐 1급 수사관들, 2급 수사관들, 3급 수사관들 하이어러키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쪽 그리고 검찰 내지는 뭐 기소청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단지 이제 직접 수사는 전혀 못하죠. 이제 수사의 설계 같은 거는 못하는 겁니다. 이런 쪽이 상호 견제하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둘이 기본적으로 성질이 다릅니다. 특수수사통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렇지만 형사부 검사들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방어적인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걸 공판에 끌고 갔을 때 무죄가 나오면 안 된다 이라는 그런 강박감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송치 사건들을 다룰 때 송치 사건에서 예를 들면 그 경찰 광수대가 좀 공격적으로 했던, 왜냐하면 경찰에서는 또 광수대가 약간 특수부 같은 조직이라서 거기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했던 사건들이 있으면 그걸 갖다 또 하나하나 다 걸르는 작업들을 보통 형사부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걸러진 형태로 기소가 되거든요. 네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두 조직을 그런 식으로 대비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양측이 서로 간에 가진 권한을 놓고 대립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수청은 기본적으로 수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기소청은 당연히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가 서로 통제하고 서로 견제하려는 구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생리로 한 3, 4년이 흘러가다 보면 네. 거기에 수장들이 있고 여기 수장들이 있고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약간 어떤 특정한 이른바 기획 수사 과정에서 감정도 상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갑자기 다시 합친다? 다시 합치게 될 때는 자리가 줄어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줄어드는 자리에서 그러면 이 조직들이 다시 원만하게 융화가 될까요? 예를 들면 예전에 원래는 내무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재부 이전에 원래는 재정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올라가다 보면 경제기획원하고 이른바 예산과 기획을 담당하는 경제기획원하고 재무부하고 갈려요.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또 기획재정부라고 해서 합쳐집니다. 네. 근데 지금도 똑같이 원 출신, 부 출신 서로 경쟁하고 싸워요, 내부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원만하게 그 사이에서 이미 청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협잡을 해가지고 움직인다?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네. 각자 성과를 달리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은 행안부 산하에 둬서 안 되는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행안부 산하에 뒀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법무부 산하에 뒀을 때는 법무부가 이 해체 작업을 주도하게 되죠. 네. 그러면 해체 작업을 주도할 때 검찰 해체. 네, 검찰 해체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특수부하고 이른바 그러니까 특수, 그다음에 공안, 강력 이런 인지부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형사부하고 이제 분리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 분리하는 작업들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아마 시범 운영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범 운영을 고려하고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시범 운영. 시범 운영. 예, 예. 대략 한 1년 정도 하나요? 예, 고려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인지수사부서 특수 공안 강력에서 수사했던 것들을 네. 거기서 기소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영장 청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 형사부에 이부시키거나 형사부에 신청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방식으로 운용을 하다 보면 네.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영역에서 그 근무하는 것이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도 하게 되고 은근히 불편하다고 굉장히 이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잘 유기적인 협조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크게 불편함을 못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 자연스럽게 조직이 이전되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행안부로 하게 되면 네. 행안부에서 이런 중대범죄 수사를 하는 조직이 없느냐? 그러면 주목받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른바 경찰, 국수부는 범죄 수사 영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중대범죄도 당연히 수사할 수 있어요. 지금도 다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13만 경찰에 13만 경찰 중에 아무나 차출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경력 운영의 어떤 자율성이 보장되는 3만 5천 명의 사법 경찰, 이른바 수사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수사 인력 중에 다시 또 부족하면 13만 경력 중에 일부를 충원하기도 하고 또 뭐 이제 너무 이렇게 과하다 싶으면 내보내기도 하고 이런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갖는 3만 5천 명의 수사 인력이 있어요. 네. 이 수사 인력을 가진 이 조직에서 네. 이 그 중대범죄 수사청에 뭐 새로 만들어진다고 여기서 이쪽으로 이전해 오겠습니까? 아니면 새로 이렇게 여기 안에서 이미 국수본이 단단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조직이 있는데 이 안에서 검찰에 있는 유수한 인력들이 여기 간다고 했을 때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 헤게모니 싸움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수청하고 네. 저기 경찰에서 이제 같은 국수본. 사안을 놓고 동시에 이제 수사를 할 경우 네. 그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수사관할 조정을 위해서 이제 이른바 국수위를 만들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가수사위원회. 네,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뭐 그 정도의 권한과 역할이라면 국가수사위원회 만들어도 됩니다. 네. 그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요. 음. 근데 원칙적으로 그런 문제라면 국가수사위원회가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원래 설계된 국가수사위원회의 안들을 보면 그냥 법무부예요. 법무부를 위원회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사실은 법무부는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보면 범죄 예방, 연구, 예. 그다음에 이 형사법제 개선, 연구, 그다음에 그 모든 그러니까 우리 법무행정이 하고 있는 뭐 형사법제과라든가 뭐 범죄 예방국이라든가 뭐 출입 이거 굳이 얘기하면 이 범죄 이 국제형사공조에 관한 연구도 포함되고 그에 관한 뭐 행정집행에 관한 감독도 포함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법무 영역 업무를 다 해요. 근데 그거를 11명의 상근과 비상근이 섞여 있는 위원회가 네. 거기다 이의신청 사건까지 원래 설계된 대로 한다면 네. 이의신청이 1년에 지금 한 4만 2천 건인데 예. 만약에 검찰이 지적수사를 아예 포기하게 되면 검찰에서 경찰에서 모든 걸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의신청 사건이 늘어날 거는 너무 관하죠. 네. 근데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그냥 일감으로 잡아도 10만 건 이상은 될 것으로 보여요. 근데 네. 뭐 10만 건이 아니라 4만 2천 건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있는 자. 4만 2천 건의 이의 사건을 위원회가 1년에 회의를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이나 할까요? 상급 비상근이 섞여 있는데 네. 그 2,200명의 검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그 각자 자기 책임하에 한 명의 독임제 검사가 다뤄왔던 사건들을 11명 내지 9명 내지 11명의 위원회 위원들이 회의해가지고 다 다룬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럼 정리해 보면은 이제 검찰을 이제 해체하는데 기소권을 담당할 그런 인력은 그대로 두되 수사를 그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수사하겠다라는 검사들은 빼낸다는 겁니다. 빼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수사청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중대범죄수사청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 논의가 아니면 사실 안 만들어도 돼요. 근데 안 만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게 제도상의 문제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경찰이 갖고 있는 기본적 구조의 문제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제도상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그간 예를 들면 금융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벌어지면 네. 전부 다 검찰에다가 고발을 해요. 네. 그 이른바 금감원 같은 데서 검찰에 고발하게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사건을 인지를 받아가지고 네.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은 그런 사건에 대한 수사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자본시장 범죄에서 경찰이 뭘 했다라는 얘기들을 잘 못 들으시죠. 수사 역량이 있는 인력들은 그대로 중대범죄수사청에 배치를 시켜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한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이른바 그 민생침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금융다단계 민생침해 범죄라든가 뭐 자본시장 같은 그 물을 흐리는 그 중대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역량을 축적하고 보유한 데가 별로 경찰에서는 그게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게 제도 설계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잘 끌어가면 개선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기소와 수사를 그렇게 분리할 경우에 또 같은 법무부 아래 둘 경우 인적 교류가 또 이루어지고 그건 금지합니다. 그건 금지합니까? 예. 아, 당분간은- 너는 수사만 해, 너는 기소만 해. 예, 이렇게. 당분간은 그 만약에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법무부 파견도 금지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안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의 의견은 결국은 다 같은 식구였던 사람들끼리 인적 교류가 막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원래 같은 식구들 아니었냐. 그래서 서로 뭐 짬짬이를 할 거다. 이제 그런 반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특수부 검사하고 그 이른바 형사부 검사의 기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둘 사이에 짬짬이가 있거나 그렇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게 개인적인 친분이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 뭐 2,200명의 검사들이 개인적인 친분이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직이 분리되면 그 조직은 필연적으로 상호가 경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었을 때 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이른바 고유의 어떤 수사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게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이 성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 성공하게 만들어줘야 두 기관이 상호 경쟁하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좀 죄송하고 미안한 말인데 공수처꼴 난다. 그러면 그냥 중대범죄수사청 다시 없애는 건 일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다시 거기 만약에 중대범죄수사청에 그 검찰의 특수사 인력이 전혀 제대로 안 가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이제 실패하고 검찰은 여전히 특수사 인력을 보유했다는 상황이 되면 중대범죄수사에 큰 구멍이 생겼다는 여론의 반발이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다시 검찰 수사권 복원론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뭐 김규현 변호사가 뭐 어느 방송에서도 뭐 얘기했다는데 이른바 검찰 특수통들은 그냥 다 행안부 해주고 뭐 보안사건도 포기하고 다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해경처럼 복원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오히려 어. 분명히 실패할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론 반발을 견디지 못할 거다. 근데 그러면은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중수청으로 안 가고서 뭐 그 법무부 산하에 있건 행안부 산하에 있건 지금 그 특수 뭐 여튼 어쨌든 수사에 특화된 검사나 아니면 수사 인력들이 안 갈래. 그냥 거기서 나는 그냥 뭐 그냥 설령 무슨 뭐 나 적성이 안 맞는 공소 유지만 한다 그래도 난 안 갈래. 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만약에 여론을 형성을 해갖고 혹은 위에서 흔히 말하는 뭐 오다를 내려서 이제 뭐 버틴다. 뭐 이제 그런 또 반론도 나오거든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대범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낫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맞고. 네. 근데 저희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시범청을 운영하다 보면 네. 본인의 기질 스타일이 어디에 더 맞는지 경험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사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매력적입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검사가 특히 특수수사 검사들이 사건을 끌어가는 방식은 언론과의 협착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여론몰이를 통해서 더 강력한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을 만들어냅니다. 그 출두하기 전에 아주 만신창이가 돼버린 사람도 네. 많아요. 근데 왜 그럴 수 있느냐? 수사에서만, 그러니까 이른바 수사와 개시와 그 진행 과정에서만 단독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왜 그 기자들은 법정에서의 다툼은 기사를 쓰지 않을까요? 전혀 안 써요. 네. 단독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수사는 기밀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어느 몇몇 기자한테만 탁탁 이렇게 뿌려주듯이 던져주면 그건 무조건 씁니다. 네. 그러면 의도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단독이에요. 예. 그러면 그게 특수수사니까 막 검찰에서만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검찰이 주로 하는 대상이 정치인이나 재벌들이어서 주목받는 것이고 실제 또 경찰 내에서도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이 이른바 광역수사대, 우리가 줄여서 광수대라고 불러요. 네. 거기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예인 마약 사건이에요. 아, 그렇지. 예. 거기서도 그렇게 툭툭 던집니다. 단독을 줘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사건이 안 풀릴 때, 뭔가 뭐 예를 들면 GD라든가 이성균 뭐 배우라든가 그런 사건들에서 보면 이게 결국에 물적 증거가 잘 안 나와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흘리는 거. 그래, 그 사건 관계자들이 진술을 흘려요. 네. 툭툭 던지면서. 네. 그래서 모욕주기식으로 가요. 예. 그리고 저놈이 그러면 안 했을 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간다고요. 그렇지. 그러면서 사람을 못 견디게 하고 자백에 이르게 하고 아니면 이제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게 하고 아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왜냐면 딱 수사는 개시를 하는 쪽에서 개시를 시작하게 되면 네. 타겟을 정하게 됩니다. 예. 그 타겟이 목표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한 수사예요. 그거를 브레이크를 걸어줄 게 검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사가 과거처럼 이른바 87년 민주화 이전 아니 굳이 얘기하면 92년 범죄와의 전쟁 이전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수사 통제에 전념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들은 더 이상 이제 수사 개시 못하고 수사 설계 못하게 해야 돼요. 그게 초점이 있고 그 초점 이전에 그러면 검사의 원래 그 순기능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순기능이 바로 수사를 보안수사, 개시하고 수사. 설계하는 네. 이렇게 미친 듯이 달려가는 인지수사 부서들을 잘 통제하고 억제하는 기능을 해야 네.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뭐 말씀 나온 김에 보안 수사권. 수사권이 언제부터 이렇게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인지수사와 별건 수사를 하는 수사 개시권이 언제나 이제 늘 네.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는 그 수사 개시권 얘기는 쏙 들어갔고 아예 나오지도 않고 네. 이 어떤 공론을 향해서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보안 수사권 자체가 있는 것 자체는 여전히 이제 검찰이 계속해서 뭐 수사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라는 또 이게 보안 네. 수사권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은 경찰이 수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래도 죄가 있어 보인다 해서 송치한단 말입니다. 검찰로 지금 시스템은. 네. 근데 검찰이 이걸 보고 보니까 수사를 엉망으로 했어. 그 보안 수사에 이렇게 그렇게 다시 엉망으로 이제 꼭 한 건 돌려보내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저희 경우는 좀 최근에 그런 그 일이 엉망으로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망으로도 물론 있는데 이게 네. 엉망이 뭐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실제로 그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고 이른바 범죄를 진압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특화된 조직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 13만 경찰 중에 예. 수사 인력이 3만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원래 나머지 10만 정도는 경비 인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병력이라고도 표현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검사의 통제를 받으라고 했던 것인데 네. 검사가 원래는 손발이 없었어요. 근데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이른바 수사관들을 특채해가지고 이렇게 늘려가면서 검찰 수사관 예, 그러면서 손발까지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손발을 가지고 뭐를 합니까? 인지수사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고.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법정 공판도 경험해 본 적 없고요.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법률 전문가들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 무슨 사법고시나 로스쿨 나온 것도 아니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법을 실제 이 사실관계에 포섭하는 과정에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원래 검사가 보완 수사를 통해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되게 간단한 건데 이런 경우도 왕왕 있어요. 마약을 뭐 상습투약 혐의로 얘를 구속했어요. 네. 구속했는데 왜냐면 이게 그 던지기 수법으로 받은 걸 던지기를 검거하면서 이른바 드롭. 예, 그걸 갖다 그러니까 너 어디 누구랑 어떻게 거래했어? 그래가지고 그걸 파다 보니까 그 걔네들은 공적조서 문제 때문에 막 불거든요. 이제 자기가 경한 처분을 받으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 마약 투약자를 발견했고 걔는 과거에 전과도 많아. 그러니까 상습투약자예요. 네. 그러니까 얘를 잡았어요. 예. 잡았는데 얘가 이 마약상으로부터 산 거는 7회예요. 예. 근데 자백을 받아봤는데 10회를 자백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머지 3회가 예. 자백만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증거는 없고. 증거는 없고. 근데 그 증거를 그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형사소송법상은 그 자백이 유일한 유죄의 증거일 때는 유죄를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경찰들이. 다 자백 다 했고 그다음에 뭐 7번 뭐 그 전력까지 나왔고. 그러니까 잘 됐어. 이거 그냥 10회 자백해 가지고 사건을 송치해 버려요. 네. 왜냐면 그거는 그렇게 가면 결국은 재판에 가서 부인해버리면 그냥 다시 나가리 되는 거거든요. 자백해도 나가리예요. 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자백이 유일한 유죄의 증거면 예. 유죄를 선고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건. 법원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법원이 못해서 항상 예. 거기서 그러면 이제 검사가 봤을 때, 이 세 개의 증거가 누락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든 보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구속에서 송치됐단 말이에요. 이거 경찰로 돌려보내면 경찰 구속 기간 끝났기 때문에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도망가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예. 3건을 드랍하고 7건만 기소해야 돼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면 3건을 간단하게 보안 수사로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너 이거 어떻게 이거 투약한 거야? 어디서 약 났어? 누구한테 샀습니다. 네. 그러면 돈을 어떻게 보냈어? 이렇게 송금했습니다. 그러면 송금 자료 계좌 압수수색하면 송금 자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송금 자료 붙이면 보강 증거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걸 제대로 유의라는 거예요. 또 한 사례 대표적인 사례 예를 들어볼까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거. 어저께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었습니다. 예,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처음에 사건이 송치될 때는 중상위로 송치됐어요. 네. 경찰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예. 근데 법리 구성에 좀 약하다 보니까 이걸 살인미수로까지 포섭할 수 있는지에 확신이 없는 거죠. 근데 검사가 받아보니까 이거는 이 예를 들면 공격의 방향이라는 과거 판례들에 비춰본 공격의 방향이라는 각도, 그 다음에 그 세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그 CCTV에서 나오는 정황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진술 태도, 그리고 피해자 당시에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기억들 이런 것들을 맞춰 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살인미수로 의율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몇 가지 진술을 더 받아내죠. 그 진술을 받아내는 게 수사예요. 네. 그 진술을 받아내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살인 미수로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살인 미수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있어요. 추가적인 어떤 성적 성향 네. 이런 것들을 다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성범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피해 여성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른바 의복을 이민재청을 압수를 합니다. 네. 압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다가 국가수에다 보내요. 네. 그랬더니 그 의복에서 예. 그 가해자의 정액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변태 성형이 있는 거죠. 포함됐죠. 예. 변태 성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엔 강간살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강간살인 미수가 됩니다. 근데 예. 강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습니다. 형 자체가 달라져요. 네. 감경을 해도 무기는 감경하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형이 예.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징역 17년에 굉장히 중형을 선고하고 이게 사회정의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그 돌려차기 가해자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내가 나가기만 하면 쟤를 가만두지 않겠다. 네. 그런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예. 그래서 보복 범죄로 또 나중에 추가 처벌 받는데 그랬죠. 네. 예. 어찌됐든 그런 태도를 보이는 애예요. 음. 그런 애들에 대해서 제대로 중형 선고를 하지 못하고 제대로 법률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보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보안 수사야 뭐 그 긍정적 사례들 이제 이해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부산 돌려치기 사건도 잘 알았는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네, 대표적으로 이제 임은정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 보안 수사라는 이름으로 사건이 무분별하게 몰려와서 찍어내기식 수사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예. 조금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 이미 그때 검사법 개정 과정에서 그때는 안 했는데 뭐 그 이후에 보안 입법으로 추가한 게 뭐가 있냐면
그 보안수사의 범위를 범죄 사실의 동일성,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에요. 굉장히 좁혀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이게 이 정도면 어떻게까지 되냐면 사무소 위조와 동행사가 있어요.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네. 행사해요. 그렇지. 최은수 씨가 했죠. 최은순. 근데 근데 동행사는 뺐어요. 뺐으면 네. 검찰에서 보완할 수 있냐? 못해요. 그러면 그 저쪽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지금의 보안수사의 범위라면 못합니다. 그냥 사문서 위조해서 일부 그걸 잘못 유일한 게 있으면 네. 적용법조를 바꾸거나 네.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예. 동행사는 새로운 사실관계고 그건 공소장 변경 허용 범위를 넘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 정도로 좁아요. 네. 이 좁은 범위 내에서 보안 수사만 하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 기존에 보안 수사 한다는 명목으로 막 확장했던 건 어떻게 했지? 그거는 형사소송법상 보안 수사에 관한 규정으로 확장한 게 아니고 검찰청법상 인지 수사에 관한 규정으로 확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형사부 검사라고 인지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 검찰청법에 따른 그 인지수사 규정이 형사소송법이 형사부 검사라고 적용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확장했던 건데 그거는 폐지하자는 거예요. 그건 삭제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아무도.